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 9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조정이었죠. 예. 일단은 그 미국장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가 많죠. 국장 닥치는 뭐 지능순이다. 국내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금투세 이슈까지 겹치고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보다 약한 흐름들 또 이제 저조한 어떤 흐름들이 결국 이제 국내 투자자들을 해외로 이제 돌린다든지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줄이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고점을 잡은 분들도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수백만 명, 엄청나게 많죠. 그분들이 코로나 이제 강세장을 겪고 한 2년 넘는 3년에 가까운 하락 장세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미국장은 다시 또 신고가를 내면서 다 올라왔지만 한국 증시의 뭐 우량주라 불렸던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고점 회복을 못하는 거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나락으로 간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진 부분들 이런 것들 한번 왜 그랬는지 제 나름의 어떤 시각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또 필승의 전략 한번 또 세워보는 우리가 항상 길을 찾아야죠. 그리고 답에 가까운 전략들을 찾아야죠. 우리는 그냥 뭐, 뭐 이론적으로만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계속 찾아나가는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세였지만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답을 한번 찾는 필승의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8% 빠졌고요. 코스닥은 0.6% 빠졌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 줄어든 거는 뭐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굉장히 저조한 흐름이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겠죠.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600억 순매수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1,100억을 팔았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4,7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을 최근 보면 54조 원 고객 예수금 좀 늘었는데 신용융자 잔고는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해. 요 정도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개인들은 좀 소외된 장세를 좀 알려주는 지표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S&P, 다우 모두 이제 어제 0.6에서 0.4% 상승.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이가 2.3 상승, 홍콩 항생도 3% 상승, 상해도 2.8% 상승. 대만은 이제 보합권이긴 했지만 뭐 최근에 강세 흐름들 띄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뭐 처참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오늘 코스피 쪽이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 0.8% 빠지는 흐름이었고 21선은 돌파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중바닥 형태와 또 중기평선에 다다르는 패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좀 전환됐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회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추세는 글로벌 증시를 좀 못 따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업종은 오늘 3% 빠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시장 정도 0.6% 정도 빠졌는데요. 사실 뭐 오늘 SK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쪽 강한 어떤 흐름들에 비해서는 반도체 업종이 조금 강하지 못했는데 뭐 그 이유는 뭐 아시듯이 삼성전자의 패턴이 강하지 못하게 좀 만들었던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의 흐름이 뭐 오늘 조금 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은 강보합 플러스로 마감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업종적으로는 바이오가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했다.
삼성바이오 이제 대장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이제 중요하죠. 이제 업종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나 이제 시총이 가장 크고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또 업종에서 중요한데요. 업종 흐름에서 일단은 오늘 뭐 급락이죠. 6% 급락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는요. 어쨌든 뭐 임직원이 좀 매도한 거 이런 게 이제 크리티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에서 또 나온 뭐 언론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법안 제재 대상에서 이제 자국의 이제 주요 CDMO 업체가 제외됐다고 오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론전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어쨌든 뭐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슈들, 뭐 루머도 섞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격이 좀 벌어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익이 뭐 많이 났잖아요. 보유한 자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격을 좀 조정하는 차원의 흐름 정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추세도 주식이라는 게 이제 추세도 이제 어떤 각도를 높이면서 급등하는 패턴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하죠. 하지만 이익을 계속 실현시켜 나가는 이익 난 사람들이 실현하고 또 다른 손바뀜이 되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바이오 장세의 어떤 패턴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지면 좁히고 하는 어떤 패턴을 속에서 조금 더 긴 호흡의 어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토젠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기조 흐름들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각도를 높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패턴들. 유한양행은 최근에 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격을 또 조정하는 패턴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실현 물량들에 의해서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이제 종목들은요, 과거하고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좀 인식하면 뭐 오늘의 어떤 흐름들, 패턴들, 또 조정 흐름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가 이제 뭐 무슨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제 우르르 내려간다든지, 뭐 대장주가 이제 뭐 그냥 고점의 패턴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도주가 꺾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꺾이는 흐름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또 이제 대거 개인 투자들이 막 진입해가지고 대중들이 이제 뭐 고점을 형성시키는 그런 구간대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바이오 이제 업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뭐 현재 시점은 상승의 진행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요, 지금 나스닥 증시, S&P 500 증시 뭐 그냥 상승 추세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내고 있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로 인도는 그냥 연일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꺾였죠? 우리 이제 수출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요, 이게 이제 그 원화 강세보다는 이제 뭐 약세 기조가 이제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그런 것들, 뭐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게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상승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필반은 그 AI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중요하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주가 흐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중심의 AI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는 지수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건강의학 지수, 다우 건강의학 지수, 그리고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바이오 그 업종 지수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막 솟구치듯이 상승하는 패턴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라고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장세에서 좀 수급 특징점은요, 그래도 이제 뭐 오늘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4천억대, 이틀 동안 뭐 거의 9천억, 1조에 가까운 순매수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른 거죠. 예, AI 모멘텀을 그대로 받고 있고, 그게 이제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되려 이제 요날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막 급락할 때 오히려 모건 스탠리는 샀다고 하죠. 예,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기사화 되는데, 예,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상승하는 패턴과 함께 SK하이닉스는 문제 없다. 이게 이제 시장의 평가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르죠. 예, 그냥 쭉 그냥. 근데 이제 매도 수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000억 정도 매도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방어적으로 조금 되는 구간대인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또 셀트리온도 오늘 좀 급락, 3% 급락이지만 추세를 꺾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근데 외국 기관이 좀 팔긴 했네요. 그렇다고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추세를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회로 봐야죠. 업종 그리고 실적적인 흐름 모든 것들이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흐름들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바이오 업종에서는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에 대해서 좀 실망하신 분들, 좀 가요뚱하신 분들 좀 많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멀리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사실은 조정 정도고, 반도체는 사실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실적 방향이라든지 AI 모멘텀을 본다면 우호적인 어떤 방향의 흐름이지만 한풀 좀 꺾인 흐름들, 메모리 사이클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신고가 내고 했던 건데, SK하이닉스 비롯해서 그게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반도체가 한풀 주도권의 어떤 자리를 시장 내에서 뺏기는 흐름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이오 장세의 어떤 조정 흐름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긴 호흡을 위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분할하는데 이제 재상승했죠. 그대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되는 것들, 또 LG엔솔 같은 경우 보시면 장기 평선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죠. 아주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2차전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업종이 바닥을 찍었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은 그렇게 특징점은 없네요. 그렇게 보시고, 오늘 장세는 그래도 한국장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장의 어떤 흐름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종목 선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미국은 우리가 뭐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우리가 이제 잘하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잡아채면 이제 뭐 가잖아요. 어찌됐든 뭐 글로벌 1위고 독점적인 기업들이고 분야별로. 근데 한국은 이제 글로벌로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사이클에 많이 이제 좌우되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장의 특징, 한국 경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한국장에 맞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 타출은 지능수라는 거는 우스갯소리예요. 국내 주식이 뭐 유망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 맞는 전략을 좀 습득하지 못한 투자들이 이제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난이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국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답은 있다. 그리고 분명한 어떤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서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도 열심히 여러분과 동행하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눔이 사이트에서 지난 주말에는 제가 자가면역 질환 쪽에 한올바이오파마 주주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이제 8시에는 그 휴메딕스,
미용 쪽으로도 한번 이제 시장을 좀 분석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또 휴메디엑스라는 또 약간 그 미용과 CDMO 쪽에 좀 숨은 강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 또 그런 어떤 시장 전방 산업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셔서 같이 학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한국장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심학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